세포의 성장을 돕거나 손상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활성산소의 상반된 역할 뒤에 숨겨진 원리를 규명해냈습니다. 노화나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한견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포는 환경에 따라서 성장을 하거나 손상을 입어서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처럼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질, 뭘까요? 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밝혀져 왔습니다. 활성산소가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네.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소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증식과 분열, 이동, 분화, 사멸 등 다양한 세포 생리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물학적 반응들이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활성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생물학적 변화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활성산소 농도가 좀 많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낮은 농도의 활성산소는 사실 세포 내 이제 필수적인 신호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을 조절하고 생체 내 이제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환원 신호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또한 이제 세포의 성장과 증식도 돕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면 단백질이나 DNA, 지질 등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괴사를 일으켜서 질병이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활성산소의 이런 서로 상반된 역할과 세포 반응에 대해서 숨겨진 원리는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유익한 기능을 하는 한편 또 질병이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상반된 역할도 하는 원리를 밝혀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를 시작할 때 이제 저희는 활성산소와 세포의 증식 또는 사멸과 관련된 기존의 수없이 많은 실험 데이터들을 모두 집대성하고 그것에 바탕해서 이제 저희가 정교한 수학 모델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수학 모델로부터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이제 저희는 MLK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매개하는 양성 피드백 회로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얼크 신호 전달 경로와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JNK 신호 전달 경로 둘 사이에 이제 신호 흐름의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활성산소의 농도에 따른 상반된 세포 반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분자 스위치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즉 활성산소의 농도가 낮을 때는 MLK3 단백질이 매개하는 양성 피드백 회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얼크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MLK3 단백질이 매개하는 양성 피드백 회로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JNK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얼크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세포가 분열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JNK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사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활성산소가 신진대사라든지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현상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내용에서 노화나 질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는 MLK3 단백질이 매개하는 양성 피드백 회로가 활성산소의 농도에 따른 상반된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인데요. 네. 이러한 세포 반응 조절 메커니즘은 활성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거나 또는 암, 심장병, 당뇨병 등 활성산소로 인해서 기인하는 각종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동안 사실 이런 활성산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생명 현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IT라고 불리는 정보기술과 BT라고 불리는 생명과학을 융합한 융합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이러한 IT와 BT의 융합과학을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연구 결과는 그런 전통적인 생명과학 접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연구였고, 이러한 IT와의 융합 연구인 시스템 생물학 접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도 복잡한 생명 현상 이면에 숨겨진 동작 원리를 계속해서 규명해 갈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비가약적인 생명 현상을 가약화시킬 수 있는 제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발생이나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활성화산소 연구와 관련해서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강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